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상식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생활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11월 11일은 눈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데 꼭 필요한 이 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백내장과 녹내장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소 녹내장과 백내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백내장과 녹내장에 대해 알려주실 서남의대 명지병원 안과 한지상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 백내장과 녹내장인데요. 먼저 우리의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 그림을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눈을 비교할 때 그 카메라에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네. 제일 앞쪽에 각막이라고 하는 투명한 조직이 있고 이게 유리창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네. 그 뒤에 동그랗게 그 수정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면 파란색 럭비공 같이 생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수정체라고 하는 부분이고 네. 그 뒤쪽으로 가면 동그란 공 안에 차 있는 게 유리체라는 계란 흰자 같은 게 차 있고요. 네. 그 뒤에 망막이라고 하는 빛을 감지하는 일종의 그 신경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를 머리로, 뇌로 보내는 시신경이 그 뒤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눈 구조 그림은 언제 봐도 복잡하네요. 이렇게 다양한 기관으로 이루어진 눈의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백내장과 녹내장이 생기는 건가요? 네, 쉽게 말씀드려서 백내장은 아까 말씀드린 수정체,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 럭비공처럼 생긴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한 부분이 혼탁이 생겨서 뿌옇게 보이는 질환을 백내장이라고 하고요. 네. 녹내장은 그 시각 정보를 머리로 보내는 시신경이라고 하는 신경 부분이 그 서서히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서서히 죽어가는 병을 녹내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백내장은 수정체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병이고 녹내장은 시신경이 죽어가는 병이다. 그럼 그 중에서 백내장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알아볼게요. 백내장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그 백내장은 그 렌즈가 뿌옇게 혼탁하게 생기는 병이라고 했는데요. 네. 그 렌즈가 뿌옇게 혼탁하게 생기면 빛이 들어오는 정도가 줄어들게 되고 그 점점 진행을 하면 파란색 계통의 빛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 그 시야가 흐려지고 약간 누렇게 보이고 네. 점점 진행을 하면 말기에 가서는 시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인다고 환자들이 표현을 하고 더 진행을 하면 시력이 많이 떨어져서 병원에 내원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모네 그림이 좀 있는데요. 그 모네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그림을 보시면 그 인상파가 모네는 백내장을 한 10년 동안 앓았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그림이 윤곽이 매우 흐리고 누렇게 그냥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겠처럼 이렇게 흐리멍텅한 네, 그림이 있는데 이게 흐릿하고. 백내장에 의한 그 시력이 저하가 되면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요. 또 네. 다른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그 둘 다 정원을 표현한 그림인데 왼쪽은 백내장을 앓기 전 그리고 오른쪽은 백내장을 앓고 난 이후에 그려진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녹색의 약간 선명한 다리를 볼 수가 있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윤곽도 매우 흐리고 전체적으로 누렇고 붉은 빛으로 색채가 많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백내장 환자의 증상을 잘 표현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림만 봐도 명확히 구분이 되네요. 그러면 왜 저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백내장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 수정체에 혼탁이 오는데 가장 큰 이유는 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나이가 고령의 환자분들이 많아지면서 네. 백내장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방사선에 노출이 된다든지 자외선 때문에도 역할이 있을 수가 있고 네. 담배를 피는 것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특정한 약물 복용에 의해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네. 또한 어디 다치거나 뭐 크게 부딪히거나 아니면 눈에 뭔가 튀어 들어가서 수정체를 직접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태어날 때부터 백내장이 생기는 선천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네. 그 아이들은 이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증상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특히나 어린아이에 그 태어나서 그 이후에 시각 자극이 들어가야지 시력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네. 선천 백내장이 있으면 빨리 수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과 검진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장 큰 이유는 노화라는 거죠. 그러면 혹시 이 백내장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네, 그 노화를 막을 수가 없듯 백내장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를 드는 걸 막을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백내장과 관련이 있는 다른 부분은 저희가 조절함으로써 막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막는다기보다는 진행을 천천히 오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자외선을 좀 피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외출을 한다든지 뭐 여행을 다닐 때 꼭 선글라스 착용을 저희는 권유를 드리고요. 또한 금연하시고 술, 담배 피하시고 하시면 그 속도를 좀 늦출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뭐, 나이 다 들어서 무슨 멋을 내냐, 선글라스가 뭐냐 하시는데, 남사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백내장 예방을 위해서라도 선글라스 꼭 착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동안 이 백내장을 무섭게 생각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이게 치료가 쉽다고 들어서 그런데, 맞나요? 의학이 많이 발전을 하고 백내장 수술 술기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또한 기구도 많이 발전을 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외래 기반으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백내장 수술은 그 혼탁이 된 수정체를 초음파로 녹여서 제거를 하고요. 거기에 네. 인공 수정체를 넣어서 그 대체하는 인공 수정체를 넣어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인공수정체는 안경알처럼 여러 도수가 있기 때문에 네. 수술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도수를 예측을 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술만 한다면 완벽하게 시력을 되찾고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수술을 하면 일단 수술하고 나서 붓기가 빠지고 하면 시력이 회복이 되는데요. 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수술을 한다고 해서 젊을 때의 시력을 완벽하게 되찾는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인공수정체이기 때문에 원래 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정체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원래 수정체는 그 멀리 볼 때는 좀 얇아지고 가까이 볼 때는 좀 두꺼워져서 조절이라고 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네. 인공수정체는 이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 가까이 볼 때는 돋보기가 필요하다든지 네. 그러한 그 다른 도움이 좀 필요하고요. 네. 최근에는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다초점 인공수정체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고 난시를 교정하는 인공수정체도 나와는 있는데요. 이러한 것도 여러 가지 뭐 도움은 되겠지만 완벽히 보완을 하지는 않고 네. 또한 그 단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수술하기 전에 수술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랑 꼭 상의를 하셔가지고 자세한 상의 끝에 결정을 하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백내장 수술은 그 눈앞에 있는 렌즈를 교환하는 수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이게 어쨌든 필름이 건강해야지 깨끗하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 눈 뒤에 있는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이 건강해야지 깨끗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망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다른 문제가 있으면 수술을 해도 완벽하게 시력이 되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수술하기 전에 그 수술하시는 선생님이랑 충분히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백내장은요, 혹시 합병증 같은 건 없나요? 백내장 수술이 다른 수술에 비해서는 비교적 그 빨리 끝나고 외래 기반으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알려져 있긴 하지만 네. 백내장 수술도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렵고 가장 예후가 안 좋은 게 안내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수술을 하고 나서 눈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눈은 그 계란 흰자 같은 유리체로 차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부분은 영양도 많고 또한 그 세균이 굉장히 번식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내염이 생기면 네. 걷잡을 수 없이 염증이 퍼지게 되고 실명까지 가는 경우가 존재하고요. 근데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의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한 5,000명당 1명꼴로 피할 수 없는 게 안내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분들도 수술하고 나서 눈은 위생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요. 네. 수술하고 나서 한 2주 동안은 저희가 눈에 물을 닿지 않도록 그 설명을 드리는데 이 부분도 잘 지켜주셔야 하고 네. 안약도 잘 쓰시고 그 안과에서 오라고 하신 날짜에 환자분도 잘 내원을 하셔가지고 네. 검진을 꼭 받아야 하고요. 네. 만약에 수술하고 났는데 눈이 심하게 충혈이 된다든지 눈이 많이 아프다든지 시력이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하면 안내염이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수술한 병원에 바로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술 이후의 재발률은 어떤가요? 백내장 수술 자체가 그 백내장을 아예 제거를 하고 거기에 인공수정체를 집어넣는 수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없어진 백내장이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인공수정체를 집어넣을 때 그 안전하게 인공수정체를 집어넣기 위해서 백내장 뒤에 얇은 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수술할 때 남기고 나오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혼탁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후발 백내장이라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이 후발 백내장은 다시 재수술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요. 외래에서 그 간단한 레이저 시술로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한 번 레이저 시술로 후발 백내장을 해결을 하면 대부분은 추가적인 백내장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가끔요, 이 눈에 날파리 같은 게 떠다닌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혹시 이게 백내장과 관련이 있나요? 눈에 날파리가 떠다닌다고 하는 그 증상을 저희가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고 합니다. 눈에 뭐 날파리가 떠다니는 게 보이고 사실 이게 젊은 분들도 근시가 심하거나 하시면 생길 수가 있고요. 나이가 들면 많은 부분이 이러한 증상을 호소를 하시는데 다행히 또 이 부분 자체는 크게 치료가 필요하거나 수술이 필요한 질환은 아닙니다. 다만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이전에 혼탁 때문에 눈에 빛이 적게 들어오다가 깨끗해지니까 눈이 맑아지고 전에 보이던 떠다니는 게 전에는 이제 어두워서 덜 보이다가 눈이 맑아지면서 오히려 더 잘 보이게 되네요. 더 많이 보이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환자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불편해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다행히도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환자분들이 스스로 적응을 하게 되고 이게 뭐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문증이 너무 심한 분들은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것은 이게 다른 망막이 찢어지거나 망막이 떨어지는 그러한 망막 열공이나 망막 박리라고 하는 다른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안과에서 한 번쯤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백내장에 대해 얘기해 봤고요. 다음은 녹내장이에요. 시신경이 죽어가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녹내장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시신경이 조금씩 죽어가는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안압 상승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혈류가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안압을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혈압처럼 눈에도 압력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압력이 너무 과도하게 올라간다든지 하면 시신경에 가는 피가 줄어들고 시신경 자체에 스트레스를 줘서 시신경이 죽는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녹내장 환자들의 한 80% 정도는 이러한 안압과는 무관하게 안압은 정상 범위이지만 시신경이 서서히 죽어나가는 정상 안압 녹내장입니다. 따라서 꼭 안압이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시신경이 죽어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 녹내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안압이 정상이라면요, 그 외 증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백내장처럼 녹내장의 질환을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증상이에요. 녹내장을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혀 증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녹내장의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급성으로 안압이 심하게 올라가는 그러한 녹내장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머리도 아프고 시력도 떨어지고 구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일찍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외에 대부분에서는 별 증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증상이 없으면 어떻게 알아챌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림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내장이 진행을 하면 저희 사진을 보시면 왼쪽 제일 위에가 정상인의 시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야라는 것은 보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시력과는 다르게 내가 어느 정도 넓은 부위까지 볼 수 있냐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른쪽 위를 보시면 주변부가 살짝 어두워졌죠. 이게 초기 녹내장 환자의 시야라고 할 수가 있고 좀 더 진행을 하면 왼쪽 아래처럼 진행을 하게 되고 더 진행을 해서 말기에 가서는 오른쪽 아래처럼 마치 내가 터널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이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하는 속도가 굉장히 천천히 오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고요. 네. 그 터널처럼 보이는 말기에 가서야 보는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뭐 걸어 다니다가 자꾸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좀 어두워 보인다든지 운전하다가 자꾸 사고가 난다든지 하는 증상을 느껴서 병원에 오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증상이 온 경우는 아쉽게도 매우 진행을 많이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더욱 더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겠고요. 네. 따라서 저희는 40세가 넘어가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안과에서 검진을 하도록 권유를 드리고요. 네. 40세가 안 됐더라도 근시가 심하시다든지 가족 중에 녹내장 환자가 있다든지 하시면 네. 30 이후에도 검진을 받아서 녹내장의 가능성이 있으면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통해서 일찍 발견을 하는 것을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하루라도 빨리 발견을 해야겠네요. 그럼 만약에 혹시 정기검진도 안 받고 눈치도 못 채서 늦게 병원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타깝게도 녹내장은 시신경이 죽어나가는 병이고요. 신경은 한번 손상이 오면 되돌리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정기 검진을 통해서 빨리 발견을 하는 게 최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조금 일찍 발견하면 치료는 할 수 있는 거죠? 녹내장을 완치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녹내장을 완치를 못한다고 해서 치료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일찍 발견을 해서 더 진행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치료를 하면 녹내장이 진행을 천천히 오게 하든지 아니면 정지시켜서 가지고 있는 시력, 시야를 끝까지 유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병원에 오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받는 게 참 중요하고요. 네. 그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녹내장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신경이 죽는 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안압을 떨어뜨려서 이 시신경에 가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줄이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녹내장 환자들 중에서 안압이 정상인 환자들도 있지만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안압을 정상 범위이지만 더 떨어뜨려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대부분의 환자는 약물로 안약으로 먹는 약은 아니고 안약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드물게는 경우에 따라서 레이저 치료를 하거나 약물로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 레이저 치료를 하거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뇨병으로 녹내장이 생긴다라는 말도 제가 들었는데요. 이게 정말인가요? 당뇨병이 있으면 사실 온 몸에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게 되죠. 눈도 예외가 아닌데요. 눈은 녹내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백내장도 올 수가 있고요. 또 망막에 문제가 생기는 당뇨 망막병증도 생길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또 녹내장에 의해서 녹내장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열심히 안과에 오셔갖고 정기검진이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오늘 말씀 듣고 정말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일단 안과에 가시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한 검사에 관련된 비용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특히나 녹내장 환자분들은 처음 진단 당시부터 여러 가지 검사를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더욱더 또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녹내장이 진단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도 저희가 녹내장 진행을 확인을 하는 방법은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검사를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지쳐서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시고 다시 방치를 하시다가 나중에 증상이 생기고 나서야 병원에 오시면 이미 너무 진행을 해서 그 되돌리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로 힘드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 의사를 잘 따라주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치료에 잘 임해 주신다면 시력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40세 이상은 1년에 한 번, 또 근시가 심한 경우에는 30세 이상부터는 꼭 안과 검진 받으셔야 한다는 것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상식 넓혀드리는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